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오프닝에서 듣고 오신 스토커의 가사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사랑은 마치 이 노래를 반복 재생으로 틀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로 끝나는 마지막 소절 이후로 반주가 흘러나오는데요. 그 후 약 5초간의 정적 끝에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음악이 시작되며 같은 소절이 반복됩니다. 이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픈 짝사랑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해보지만 결국 끝내지 못하고 마음을 접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말로 표현해내기 어려운 이 복잡 미묘한 짝사랑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짝사랑 편의 MC를 맡은 아치고요. 저와 함께 정말 행복해서 또 동시에 너무 아파서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짝사랑 얘기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는 열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죠. 오늘 재채기할 수도 있는 감기 걸린 바다입니다. 우와, 다들 자기소개 너무 센스 있으신데요? 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나 춥고 시린 겨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짝사랑에 대한 토크를 하게 되었네요.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면서 시큰시큰 저리기도 합니다. 짝사랑,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안 들킨 사람은 있어도 그쵸. 한 번도 안 맞아요. 해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깝게는 학교 선배부터 멀게는 연예인까지 나에게는 너무나 빛나 보이는 사람을 혼자 사랑하는 것.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청춘이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듯합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짝사랑 하면 떠오르는 여러 작품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장 공감했던 짝사랑 소재 작품들이 궁금해집니다. 보면서 이건 완전히 내 이야기다 했던 작품 있으면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되게 오래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드라마가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메인 얘기도 있지만 김우빈 씨가 굉장히 짝사랑을 하죠. 혼자서 좋아하고 막 가슴 아리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막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에 휩싸여서 되게 공감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웹드라마 중에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거기 나오는 거의 모든 배우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작품들이랑 결이 좀 다른데 이걸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짝사랑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게 봤던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났구나. 네. 그렇구나. 저는 좀 작품 대신에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I love you라는 곡의 가사가 진짜 정말 저는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너에게만 잘 보이려고 막 그래 난 그래. 이런 가사들이 되게 뭔가 재치 있고 귀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작품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꼭 빠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주인공이 짝사랑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뒷모습만 봐도 상대를 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게 맞구나 하고 짝사랑을 자각하게 되었나요? 먼저 열배님부터 들어볼까요? 뭔가 저는 사랑 노래 들을 때 누군가 떠올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리고 꿈에 나오는 거. 무의식을 반영하죠.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꿈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로 괜히
이 맞아요. 사람 뭐지? 약간 의식하게 맞아요. 되기 내 시작하는. 꿈에 나왔다고? 맞아요. 내가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제가 자주 생각하던 사람이 꿈에 나오기 시작하면 아, 내가 확실히 이 사람한테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꿈꾸고 나서 꿈 일지도 종종 오. 쓰는 편인데 이제 거기에 이름이 자주 등장할수록 아, 내가 이 사람 아. 이만큼 좋아하는구나 약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꿈 내용이 다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써야 돼요. 아.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막 비몽사몽한 채로 그런 느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그쵸. 나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만 생각하자라고 다짐할 때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짝사랑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짝사랑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망했다. 조졌네 이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약간 입덕 단계에도 자기 부정이 있는 것처럼 저 처음에는 나 왜 이러지? 싶다가 아닐 거야 하다가 결국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호감인지 짝사랑인지 헷갈릴 때는 내가 그냥 이 사람이랑 즐거우니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떨지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제가 귀엽다고 생각하진 않을 텐데 그 사람한테만 필터,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저는 귀여워 보인다는 콩깍지가 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되면 누가 옆에서 아니라고 막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맞아요. 먹어요.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중증 상태가 되는데 그 밈 아시나요? 객관적인 비판?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박수갈채.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칭찬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장 같은 마음이 돼서 그냥 이제 하트로 바라보는 거죠. 로맨틱하다. 완전 빠지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저는. 저는 그 사람이 내 일상에서 갑자기 사라져도 괜찮은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친구여도 갑자기 사라지면 허전하겠죠. 이게 약간 이승기 짤처럼 서운하겠죠. 그치만 살 수 있겠지. 근데 짝사랑이면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인 경험을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학원 친구를 짝사랑했었는데 같이 다닐 때는 모르고 그 친구가 학원을 관둘 때쯤 그제서야 제 마음을 알았거든요. 친구가 미리 말을 안 해줬어요. 꽤 친했는데 학원에서 주변에 그만두는 걸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그 친구가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듣고 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제가 서운했으면 서운했지 그런 감정은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그 친구를 못 보는 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맞는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지 좋아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때 알았어요. 나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게 제가 느낀 감정이 친구 사이에 적절한 깊이가 아니었던 거죠.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제가 괜히 툴툴거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귀엽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했던 게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내 마음 막 들킬까봐 괜히 더 툴툴거리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상대방 탓이 아닌데도 괜히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짝사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원래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원래 나는 사랑 노래와 거리가 먼 사람인데 갑자기 사랑 노래를 마구마구 찾아 듣게 된다거나 원래 나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걸기가 그렇게 힘들다거나 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짝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변화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맞아요. 그냥. 저는 일단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기분이 좋았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와리가리 하는데 그 사람의 사소한 말, 행동, 눈빛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제 기분이 오로지 상대에게 맡겨진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원래 정해진 루틴대로 잘 살다가도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짝사랑을 별로 안 반겨요. 제 일상이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너무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의 일상이나 취미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최대한 많이 알아두고 기억하려고 하고 시선이 항상 그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빨리 찾기 대회를 하면 1등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찾는 데는 아주 그냥 선수가 돼요.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 100명이 있어도 구분해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제가 좀 약간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막 절대 모르게 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친구한테도 그냥 얘기하고 상대에게 말도 그냥 많이 걸고 질문도 많이 하고 뭐 티 나면 어쩔 수 없지. 좋아하는 거 맞는데 뭐 멋지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저는 좀 어쩔 수 없이 뚝딱거리게는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행동이나 말, 눈빛이 부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쵸. 저는 학원 친구를 짝사랑했던 만큼 그 친구가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 가는 거 자체가 좋더라고요. 평일이 막 반갑죠. 네, 막 학원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취향이 너무너무 잘 맞아서였거든요. 그런 거 너무 좋다, 진짜. 진짜 흔치 않아요. 그니까.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뭘 좋아했다기보단 서로 동시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둘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즐거우니까 학원 가는 걸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 꽤 오랫동안 썼는데요. 보니까 좋아하는 걸 자각하기 전부터 다이어리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공감. 진짜. 저는 누굴 좋아하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에 쓴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말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좀 알려줘야. 비밀 보장이 된다면요. 해소할 때가 필요하니까, 나도. 맞아요. 네. 아까 아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할 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그냥 꽉 차가지고 더 이상의 용량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렇기도 하고 또 바다님처럼 저도 다이어리 일기 쓰는데 그렇게 뭘 쓰고 싶더라고요. 누구 좋아하면 맞아요. 약간 혼자 편지 쓰고 막 그래요. 저도 다이어리를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정이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날마다 앞장은 좋아. 그 친구에 대한 좋은 얘기인데 뒷장은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지킬앤 하이드.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재밌긴 해요. 근데 그럴 때 썼던 게 재밌죠. 네. 그때 근데 차마 다시 보기가 힘들긴 해요. 그렇긴 하죠. 전 그래서 아무한테도 제 다이어리를 보여줄 수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못 보여주지. 당연히 저도 못 보여줘.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로 누군가 좋아할 때 망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망상. 상상을 넘어서 망상이죠. 그쵸. 망상. 요즘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감정 노동하는데 좀 지쳐가지고 제가 원래는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자주 안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에너지가 생겨나잖아요. 맞아.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그 힘으로 망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래도 제가 망상을 좀 하지만 특히 누군가를 좋아할 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무언가를 같이 한다면 아니면 뭐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면 이 사람과 갑자기 마주친다면 뭐 연애를 한다면 이런 망상들 그래가지고 약간 일상이 단조로워도 이런 망상들로 인해서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되게 맞아. 제 일상이 풍부해지는 것 같은 막 느낌. 활기차죠. 그쵸. 재밌고. 뭐 저도 안 막 해도.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되게 뭐랄까 특정한 에피소드로 되게 디테일하게 망상을 하더라고요. 뭐 근데 진짜 재밌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키장을 같이 간 썰을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스키를 어떻게 타고 내가 넘어졌는데 뭐 도와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잡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저도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전마다 막 이런 식으로 상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역시 짝사랑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그래서 짝사랑 덕분에 여러 감정들이 생겨나니까 그저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인데도 되게 큰 의미가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하루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낯설어서 약간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의 나 짝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순간들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열매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뭔가 모션을 이렇게 크게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 막 꽁꽁 숨기거든요. 그래서 막 와 대박이다 할 만큼의 이야기가 없어요. 약간 암살처럼 생각하시는 타입인가요? 절대 모르게 그냥 하는. 아무도 모르게 진짜 친한 친구한테도 잘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얘기하는 순간부터 내가 진짜 이 사람 너무 좋아할까 봐도 있고 네, 뭔가 발설하는 순간부터 그냥 이게 땅땅땅 이렇게 될까 봐. 근데 어쨌든 귀여운 수준으로 저는 아침에 뭐 학교 다닐 시절에 알람을 안 맞췄는데도 막 저절로 눈이 떠지고 저 원래 진짜 그렇게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막 눈이 막 떠져. 아침이 너무 아침이야. 나 왜 이러지? 약간 이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 볼 생각에 진짜 하루하루 너무 설레가지고 아침잠이 그때 없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손편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웃기지만 그때 신청 안 했는데도 써서 근데 이거 약간 너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딴에서는 굉장히 용기를 내고 막 이거 다른 큰 용기. 사람들 굉장히 보면 용기 어떡하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신청 안 했는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떡하지? 약간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때 용기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려고 서울에서 본가까지 당일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이런 걸 말하고 싶었는데 진짜. 아니, 편지도 큰 용기죠. 근데 너무 멋지다. 이게 왕복 거의 10만 원에 그쵸. 기차역까지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와. 왕복 7시간 정도 되는데요. 대박이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재수할 때여가지고 하루의 휴일이 정말 소중할 때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본가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어서 그 주에 바로 기차를 예매했어요. 와. 새벽 진짜 새벽같이 내려가서 오후 5시쯤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재수학원에 갔죠.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도 당일치기는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젠 체력이 좀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또 모르는 일이죠. 그만큼 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더 좋아하게 또 될 수도 할 있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뭔가 용감하면서도 그래도 좀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되게 이렇게 소녀 감성이 좀 느껴지는데 저는 제 고등학생 시절은 약간 소녀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너무 좀 적극적인 느낌? 오히려 상대가 좀 더 수줍어하게 되는 정도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한 17살 고1 때 짝사랑이 가장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별의 별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같은 반이 돼서 학기 초에 보고 딱 그냥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 딱 초니까 뭐 각종 동아리나 뭐 아니면 같은 수업 듣는 데서 모둠 같은 거 구성할 때
제가 그냥 같이 하자고 와. 한 거예요. 이런 게 난 진짜 못하는데. 와. 진짜 멋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같은 반이니까 수업은 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율학습 시간이 있거나 동아리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이 반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다른 활동을 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친구랑 같이 했던 동아리가 한 2-3개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학습 시간 말고는 그냥 하루 종일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밤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서로 막 고민 얘기 같은 거를 하다 보면 꼭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 친구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도 분명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랑도 제가 이제 친해졌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니까. 와. 근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보니까 정작 제가 좋아하던 친구는 자기 속 얘기를 할 사람이 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얘기하면 바로 나한테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저랑 제 친구들이 목청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밤에 그런 얘기를 이제 속닥속닥 하고 아침 급식소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서로 약간 도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약간 폭로전 같이 되면서 야, 너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 하는데 목소리 너무 크니까 일부러 더 크게 하는 거죠. 들리라고. 아이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그 친구가 그냥 바로 듣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당연히 그 친구도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데? 진짜 재밌다. 당사자가 아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도 알고 많은 친구들이 알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정말 장난 아니게 놀려 먹었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많이들 다들 그거 가지고 놀렸고 그 친구들도 그래서 그 친구도 아마 조금 고통스러웠지 않았나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같은 동아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밴드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컬이었고 그 친구가 아마 건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밴드가 저랑 다른 여자인 친구가 서로 이제 여성 보컬 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제가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밴드 정기 공연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친한 여자친구랑 서로 이제 듀엣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제가 이 여자친구 기숙사 방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를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나랑 듀엣 하는 거 어떠냐고 저랑 친한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도 제가 그 방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기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상처를 입었지만 친해지 않고 그냥 기숙사 방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서 이제 룸메이트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좀 약간 좀 이상한데? 좀 약간 기분이 뭔가 그쵸. 속상한데? 그쵸.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자기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데 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거기서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새벽까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나쁘다. 나쁜 남자였군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새벽에 그 친구한테 결국 전화를 해요. 나는 네가 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지 않기.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밤인데 자고 있는데 그쵸. 전화 오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썸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약간 되게 어이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일 수 있는 거지? 싶긴 한데 그래서 저도 참 몰랐으니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지만 용감하게 행동했던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해요.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막 들이대고 그냥 내가 막 내 감정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경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말이 뭐였냐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쵸.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안 하고 미련 남는 것보다는 후회가 맞아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는 미련이 남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어느 합니다. 정도는. 네. 아니 다들 최대 플러팅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세요? 최대 플러팅요? 최대 플러팅. 먼저 연락하기. 먼저 연락하기 더 나가면 이제 밥 먹기. 그 영화 보자는 건 진짜. 사귀자는 거? 음. 어디까지세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가 저한테 전혀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는 진짜 나만 저 사람이 좋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플러팅. 저는 그냥 먼저 전화도 막 걸었던 것 같은데요. 대박. 전화 절대 못 걸어. 저 막 쳐다보기.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쳐다보기. 연락 오면 받아주기. 아, 맞아, 맞아. 그게 플러팅인가요? 근데 그럼요. 저의 마음이 없으면 연락 잘 안 받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약간. 저는 막 전화가 아직 안 간 줄 알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라고 했는데 그 애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어 라고 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지금 사실 너무 쪽팔린 기억으로 사실 남아있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그니까요. 귀여운데요? 하여튼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막 각인돼 버렸구나. 네, 흑역사 같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네,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또 제 에피소드까지 말하고 나니까 정말 짝사랑을 하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뚜렷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제일 궁금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설레게 했던 혹은 찌질하게 만들었던 그 짝사랑의 엔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전 고백하자면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픈데 벌써? 이게 워낙 쿵짝이 잘 맞아서 친한 친구로 지내기에 어색함은 없었지만 그 이상으로 절대 선 넘지 않았어요. 애초에 여자친구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부터 제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게 또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는 주변 친구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친구한테도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친구로 막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 친구는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지만 2년 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 저한테는 그 친구가 여전히 소중해요. 아주 가끔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친구 좋아했던 걸 무덤까지 들고 갈 생각이었어요. 제 본가 지역은 좁아가지고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걸까요? 그냥 모르겠다. 뭐 이게 짝사랑 편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들으려면 제 얘기도 꺼내야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네. 저- 정말 무덤까지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창피해서 다 풀어버렸네요.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안 됐습니다. 어. 잘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한다는 걸 모두가 이제 알아버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약간 외사랑이 돼버렸고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 가지고 이제 저도 놀림을 받고 그 친구도 놀림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더라도 잘 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나중에 가서는 좋아하는 일도 마음도 있었지만 상처받은 일들도 많아서 미워하는 마음도 상당히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접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친구로 인해서 저도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좀 싫어하고 기피하게 됐습니다. 최악의 엔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1학년 때 이제 뭐 같이 뭐 하자고 한 것도 있었고 같은 동아리 든 것도 많아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고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일들을 다 자초해서 그거 끝나고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생물 동아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대빵이고 그 친구가 부대빵이어서 아이고.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부원들도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요. 서로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가 뭐 저지른 일이니까 저는 뭐 딱히 불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명하게 학기 초기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그리고 좋아한다는 마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좁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혼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친구만 알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했었고 그 대가로 제가 이제 2학년에 같은 반에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에는 진짜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반이 배정된 걸 보고 너무 절망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2학년은 진짜 지죽은 듯 지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 반전을 말씀드리자면 1학년 말에 이제 연말에 축제를 마치고 반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이제 한 명씩 다 질문을 던져가지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명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친구도 반에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같은 반에. 근데 저는 전혀 티가 안 났기 때문에 몰라서 상당한 충격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더더욱 이제 2학년 때 같은 반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같은 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는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지 못합니다. 슬픈 엔딩이네요. 네. 그래도 그렇게 순수하게 마음 표현했던 아치님의 용기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하면 제 마음을 되게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생 때 썼던 일기장에는 막 나 같은 애가 좋아해서 미안해 약간 이런. 근데 저도 짝사랑하면 좀 약간 자존감이 낮아져. 근데 원래 너무 이렇게 좋아 보여서.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되게 이상한 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 짝사랑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 제가 먼저 진짜 딱 한 번 마음을 먼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 친구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일희일비한데 너무 지쳤고 이걸 내가 완전 말하고 그 사람한테 까여야지 내가 다음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때 좀 미쳤었나 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될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약간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너무 삐그덕거리고 너무 어긋나고 이러면 그냥 연이 아닌 걸로 그냥 될 사람은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여하튼 그때 제가 원하는 것처럼 막 대차게까지 까이지 못했고 뭔가 좀 두루뭉술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까였는데 저는 또 약간 호구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 텐데 흑흑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딱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서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도 뭔가 너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너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는 하루빨리 이별을 하도록 합시다. 딱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남자? 그 최악의 사람이 누군가에겐 최고의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게 나를 너무 작아지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다면 힘들겠지만 그만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짝사랑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지만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짝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리고 상처받지 않으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조차 점점 버거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아껴주는 감정이 더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요즘인데요. 누군가를 혼자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런 자신이 못난 것 같이 느껴진다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은 참 순수하고 예쁘다는 것을요. 한 사람이 평생 200개 정도 소원을 빌며 산다는데 이뤄지는 소원은 300개라고 합니다. 내가 비는 소원뿐만 아니라 남이 날 위해 빌어주는 소원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우리 청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그리고 짝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아치 바나 열매였습니다. 안녕.